자, 풍산자 라이트 유형 그 평면좌표의 실력을 높이는 연습 문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 12문제거든요. 요것들을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B가 있다. 선분 AB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선분의 길이를 제곱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왜? 제곱을 하면 뭐가 날아가니까? 루트가 날아가니까. 그래서 결국 그 L의 제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이고 그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적용을 할 때 누굴 날리면 되는 거냐면 루트를 날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걸 갖다 빼는데 사실 방향은 크게 상관은 없거든. 그래서 2t에서 마이너스 1을 갖다 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2t 더하기 1의 제곱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선 또 후회할 일이 생기긴 하죠.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t의 전체 제곱이다. 그래서 얘가 정리하면 2t 더하기 1의 제곱이랑 2t 더하기 3의 제곱을 갖다 더하는 것이고 전개하면 4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1 그 다음에 4t 제곱 더하기 12t 더하기 9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얘가 8t 제곱 더하기 16t 플러스 9가 되니까 묶어줍니다. 뭐로요? 8로. 8로 묶으면 t제곱 플러스 2t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1 바깥쪽으로 빠지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네 역시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바로 딱 집중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0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8 곱하기 t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거다. 안 물어봤지만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를 혹은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을 최소가 되게 만들어주는 A하고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도 사실은 직접 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1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 다음에 P가 있는데 P가 어디 위에 있냐면 Y는 X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P라고 하는 점은 원래는 뭐라고 설정을 해야 되는 거냐면 A, B라고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Y는 X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으니까 B와 A가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P라고 하는 점을 뭐라고 설정하도록 하자? A, A라고 설정을 하도록 하자. 오케이? 그 다음에 버릇을 좀 드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냐면 P가 A, A고 A만 구하면 결론이 내려지고 A가 4, 마이너스 4, B가 마이너스 3, 6으로 되어 있는 이 상황에 선분 AP와 선분 BP의 길이가 서로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양변을 제곱해버리는 겁니다. AP 제곱이랑 BP의 제곱이 같다고. 근데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요.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AP하고 2 곱하기 BP가 같은 경우라면 양변을 갖다 제곱했을 때 AP 제곱 그 다음에 저 2도 제곱해가지고 4 곱하기 BP의 길이의 제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AP 제곱이랑 BP의 제곱만 같으면 되는 거니까 AP 길이의 제곱은 A-4의 제곱 그 다음에 A-4니까 A 더하기 4의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선분 BP의 길이의 제곱은 A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6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전개시켜서 정리하여 A 값을 구하면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 거다. 그게 2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세 번째, 시험에 나올 때 준비를 안 해놓으면은 못 풀 문제인데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우리 기본 개념 교재에도 나왔었는데 루트가 있는 상태에서 최소값 구하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거든. 근데 이 문제의 해법은 뭐였냐면 우리가 점들의 좌표를 설정하는 거였어. P를 x, y라 합니다. 원점 0,0 알고 있고요. A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내 멋대로 2, 마이너스 3이라고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는 아니고 x, y 00가 있으면 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선분 OP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루트 안쪽에 지금 x-2제곱 그 다음에 y 더하기 3의 제곱이면 여기는 요 2,-3은 저 괄호 안에 x-2가 그 다음에 y 더하기 3이 0이 되게 만들어준 거거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선분 P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좌표 평면에다가 표현을 좀 해보자면 여기에 원점 0,0 그 다음에 여기에 A 2,-3이 있고 그 다음에 이쯤에 P, X, Y라고 하는 점이 있어서 얘가 선분 OP의 길이, 얘가 선분 PA의 길이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더하라는 건데 저 두 개를 갖다 더할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연결해 주는 게 제일 빠르니까?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는 게 제일 빠르니까요. 그래서 OP와 PA 두 개를 갖다 더한 거의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선분 OA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선분 OA의 길이는 원점과 그 다음에 2,-3 사이의 거리니까 4-3의 제곱. 그래서 루트 13 그게 스몰 m이고 거기다 제곱을 하면 답은 1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전 교재에서도 다뤄봤었던 패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제곱이 나온다면 그때는 완전제곱식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라. 1번과 비슷한 패턴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삼각형 OAB 내부에 P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P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걔를 뭐라고 설정하고 A, B라고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선분 OP의 길이의 제곱, 선분 AP의 길이의 제곱, 선분 BP의 길이의 제곱은 계산을 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A-3의 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선분 BP의 길이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6의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주의사항은 이게 문자가 A도 있고 B도 있기 때문에 A는 A대로 B는 B대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A제곱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 그 다음에 B제곱 다시 한번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12B 더하기 36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A는 A대로 있는 것들 모두 다 모아보도록 하자. 그러면 3A제곱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B는 B대로 있는 것들 다 모아보도록 하자. B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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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2B 그래서 3B제곱 마이너스 12B 상수 남아있는 게 45가 되겠죠. 3으로 묶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2A니까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1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3으로 묶었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B니까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플러스 4가 필요하고 없었던 1과 4를 더했으니까 빼줘야 하는데 앞쪽에 3이 곱해져 있는 괄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바깥쪽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플러스 36.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3 곱하기 A 마이너스 1제곱 3 곱하기 B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2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21이 아니라 30이죠. 15, 21, 네. 여기 숫자를 잘못 썼네요. 미안합니다. 45.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30. 그 최소값은 30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값을 최소가 되게 만들어준 점피의 좌표 A하고 B를 구하라 했으니 결과적으로 요 괄호 안에 A-1과 B-2가 0일 때 그래서 그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다? 1,2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많이 나오는 패턴의 문제 어려울 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 했을 때 3번이나 4번이나 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A가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이등변 삼각형입니다. 하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삼각형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방향은 변의 길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선분 AB의 길이, 선분 BC의 길이, 선분 CA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왠지 얘 때문에 조금 하기가 싫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는 해요. 한번 믿고 가봅시다.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1에서 마이너스 1 빼서 제곱하는 거니까 4, 마이너스 1에서 1을 갖다 빼서 제곱을 해도 4. 그래서 2 루트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선분 BC의 길이는 루트 이 안쪽에서 루트 3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루트 3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변의 길이를 계산을 해봤을 때 3 마이너스 2 루트 3 1, 한 번 더 3 더하기 2 루트 3 더하기 1 해서 날아가는 녀석들이 짠짠 날아가고 나니 다시 한번 얼마가 될 거냐면 2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8이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그 루트 3이 있었지만 그 루트 한쪽에 루트가 또 들어가긴 했지만 그랬으면 문제가 되는데 다 날아가게 수를 잘 구성을 해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선분 CA의 길이도 정과점사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 계산을 해보시면 루트 3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의 제곱입니다. 실제 계산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저 위에 있는 선분 BC하고 그 루트 안쪽에서 제곱의 위치만 바뀌어 있는 거니까 얘도 얼마 나온다? 2 루트 2가 된다.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 당연하게 무슨 삼각형이 된다? 정삼각형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6번. 자, 수직선 위에 점이면은 그 내분점의 공식을 그냥 x좌표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3이란 말이야. 그럼 2대1 내분점은 2 플러스 1 분의 2 곱하기 뒤에 거 2b 더하기 1 곱하기 앞에 거. 얘가 3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a 더하기 2b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9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점은요 2분의 a 더하기 b가 되겠죠. 얘가 2고, 그래서 a 더하기 b가 4고, 얘랑 연립해서 a 값 b 값 구한 후 2a 더하기 b가 얼마인지 계산하면 되는 거다 의 패턴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6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종종 나오는 유형인데 계산 안 틀려야 되는 거고, 조금 더 복잡한 문제는 사실 평면좌표보다는 원해방 정식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크고, 그래서 지금 건 절대 연산을 틀리지 않아야 하는 파트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A가 1,3, B가 4,-3, 선분 AB를 선분 BA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 그 다음에 선분 PQ의 길이, 이런 것들을 구하랍니다. 하나씩 하시면 되는 거죠. 공식에 그대로 갖다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는 2대1 내분이니까 2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뒤에 거 8 더하기 1, 다시 한번 2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6 더하기 3. 그래서 계산하시면 3분의 9니까 3,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인 거 오케이. 거꾸로 선분 BA를 2대1로 내분하는 건 2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4, 다시 한번 2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앞에 거 6 더하기 마이너스 3 해서 3분의 6이니까 2, 3분의 3이니까 1. 그래서 얘는 2,1이어야 하는데 1,2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니은은 틀린 말. 선분 AB의 중점은 x좌표끼리 갖다 더해서 2로 나눠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2분의 5,0가 돼야 되는데 또 뻥을 치고 있네요. 0,2분의 5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P하고 Q를 우리는 완전히 알았으니까 선분 PQ의 길이는 여기 있는 요 두 개의 점 3,-1과 2,1을 이용하여 정과점사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얘는 루트 3에서 2를 갖다 빼서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을 갖다 빼서 제곱. 그래서 계산하시면 거리가 루트 5가 되는 것은 맞는 말이다. 옳은 것은 기억과 리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라고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에 가니까 이게 공통수학 1에 나왔던 행렬하고 연결하는 문제가 튀어나왔어요. 분명 지금 그 A, B에 대하여 A하고 2를 갖다 이은 선분 A, B가 있는데 그거에 3대1 내분점하고 그 다음에 1대4 내분점이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지금 다 전체적으로 뭐로 표현을 해놨냐면 행렬로 표현을 해놓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x3, y3라고 하는 게 선분 AB의 3대1 내분점이니까 3 플러스 1분의 3 곱하기 뒤에 거 1 곱하기 앞에 거 콤마 한 번 더 3 플러스 1분의 3 곱하기 y2 더하기 1 곱하기 y1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지금 x3, y3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D x4, y4라고 하는 점은 1대4 내분점이니까 1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뒤에 거 그 다음에 4 곱하기 x1 한 번 더 1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y2 그 다음에 4 곱하기 y1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분수를 한 번만 조금 더 계산을 해보자면 어디까지 될 거냐면 첫 번째 있는 건 4분의 x1 더하기 3x2 한 번 더 4분의 y1 더하기 3y2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두 번째 건 5분의 4x1 더하기 x2 5분의 4y1 더하기 y2라고 하는 점으로 x4, y4가 표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지금 x라고 하는 행렬, 2차 정사각 행렬 뭔지 모르겠는데 이행 이열의 성분만 구하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 x라고 하는 행렬의 성분을 ABCD라고 표현을 해놓는다면 x1, y1, x2, y2에서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ax1 그 다음에 bx2 갖다가 곱해서 더한 게 두 개를 갖다 곱한 것에 1열의 성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하는 거였잖아. 짠, 짠, 이렇게. 그리고 그게 최종 결과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x3, 2 될 거다. 근데 위에서 보니까 x3이 뭐랑 똑같아? 4분의 x1 더하기 3x2랑 똑같은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a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4분의 1, 그 다음에 b가 4분의 3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1행 2열의 성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AY1 더하기 BY2인데 A가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B가 4분의 3이면 여기 있는 4분의 Y1 더하기 3Y2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행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까지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건 사실 D 구하는 거였잖아. X라고 하는 행렬의 2행 2열의 성분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짠짠 갖다 곱해주면 CX1 더하기 DX2가 되고 그게 X4가 되는 거고 그래서 X4가 지금 5분의 4X1 더하기 X 5분의 4X1 더하기 X2가 되는 거니까 지금 X2 앞에 성분은 뭐가 곱해져 있어야 되는 거냐면 5분의 1이 곱해져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D가 얼마가 되는 거다? 5분의 1이 된다. 그리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C는 사실은 5분의 4였다. C는 5분의 4, D는 5분의 1. 우리가 진짜 구하고자 했었던 D 값은 뭐가 되는 거다? 5분의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8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9번. 자, 선분 AB 길이하고 2 곱하기 선분 BC의 길이가 같은데 지금
그 선분 AB의 길이하고 2 곱하기 BC가 같은데 C가 그냥 아무데나 있는 점이 아니라 어디 위에 있다고 얘기했냐면 그 선분 AB 위에 있다고 얘기했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대충 정확히 그리진 않았고 여기가 A 마이너스 1,2 여기가 B 4,1인데 선분 AB 길이가 2BC다. 그래서 이때 항상 고정되지 않은 점이 C니까 어떻게 하냐면 선분 BC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양변에 2로 나눠준 거니까 선분 AB의 길이의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선분 AB의 길이를 반으로 나누면 이렇게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말하는 거잖아. 2분의 1 되는 게. 그래서 지금 이 C가 위치할 수 있는 게 선분 BC의 길이가 이제 그렇게 선분 AB의 길이의 절반이 될 수 있는 게 여기도 있고 사실은 이쪽에도 하나가 있긴 하거든. 근데 얘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어디 위에 있어야 되는 거냐면 선분 AB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연장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C가 저 가운데 있다는 건 이 C라고 하는 점은 선분 AB의 뭐가 돼버리는 거죠? 중점이 돼버리는 거죠. 중점 어떻게 구해? X좌표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 더해가지고 2로 나누고 그래서 2분의 3, 2분의 3이 된다. A는 2분의 3, B는 2분의 3 두 개를 갖다 더하면 3이다 라고 정리해서 계산하면 끝. 오케이? 이해됐어요? 네, 9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하고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자, 요거 평행사변형 ABCD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평행사변형 ABCD라고 써져 있는 게 그 점들의 위치가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D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갔다가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이 기기의 도움을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받고 있었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충 평행사변형이 갖다 그려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순서가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건데 지금 선분 AB의 중점이 0,1이래. 여기가 뜬금없이 튀어나왔는데 얘가 0,1이다. 여기는 마이너스 1,2고 얘는 4,1이야.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가지는 성질은 이렇게 대각선의 교점이 선분 AC와 선분 BD의 중점이 된다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평행사변형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지금 이 대각선의 교점, 중점, 선분 AC의 중점의 좌표가 2분의 3, 2분의 3이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뭘 할 수 있냐면 B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M이 선분 AB의 중점이거든. 그래서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면 2분의 A-1, 2분의 B 더하기 2는 0,1이 되는 겁니다. 계산하시면 A는 1이고 B는 0이 되겠죠. 그래서 A가 1이고 B가 0이니까 얘가 1,0가 되는 거고 다시 A, B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D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C,D라고 설정을 하자면 1,0하고 C,D의 가운데에 누가 있는 거니까 2분의 3, 2분의 3이 있는 거니까 다시 2분의 C 더하기 1, 2분의 D는 2분의 3, 2분의 3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니 C가 2고 D가 3이고 그래서 우리가 설정한 D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2,3이 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분명 그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하긴 해야 되는데 약간 변형된 형태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11번의 이야기를 할 때 결론을 하나 내려드릴게요. 여러분 증명을 하고 싶으면 찾아오세요. 근데 안 찾아오면 안 해드릴 겁니다. 꼭 오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뭐냐면 삼각형 ABC가 있죠. 그 삼각형 ABC에 무게중심이 있을 건데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세 중선의 교점이었지.
그래서 A라고 하는 점에 선분 BC의 중점에다가 이렇게 중선 긋고 B에서도 긋고 C에서도 긋고 하면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만나서 생기는 무게중심이 선분 AM의 2대1 내분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봤더니 A가 x1, y1, B가 x2, y2, C가 x3, y3였을 때 무게중심 G가 3분의 x1, x2, x3, 한 번 더 3분의 y1, y2, y3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요. 맞습니까? 자, 지금부터 결론이 중요해요. 뭐냐면 만약에 여기는 요 삼각형 ABC에서 AB, BC, CA를 AB를 M 대 N으로 BC를 M 대 N으로 CA를 M 대 N으로 만약에 동일한 비율을 가지고 내분을 한 점들 D, E, F를 가지고 이어서 만약에 삼각형을 만들잖아. 그럼 최종 결론으로는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과 똑같습니다.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안쪽에 있는 조그마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같다는 이야기. 그게 어떤 비율이든 상관없어요. 같은 비율이라면. 그래서 지금은 삼각형 ABC에서 세변 AB, BC, CA를 중점 만드는 거니까 다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거냐면 1대1로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선분 AB의 중점 구하고 그 BC의 중점 구하고 CA의 중점을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눠서 계산할 건데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같다. 그리고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은 마이너스 2랑 3이랑 5랑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눠주고 3과 마이너스 1과 4를 갖다 더해서 3으로 나눠줘서 만들어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요 11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오케이. 11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마지막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할 건데 밑에 네모칸 쳐져 있는 거는 분명 어려운 문제니까 네모칸의 과정을 잘 따라가 보세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선은 이 이야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하는 공식은 A, B, C, 선분 BC의 중점 M 이렇게 갖다 이었을 때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과 선분 AC의 길이의 제곱이 선분 AM의 길이의 제곱과 선분 BM의 길이의 제곱의 합의 전체 2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의 중선 정리, 파푸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밑에 D랑 E가 중점이 아니라 어떤 점이냐면 3등분점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D하고 E를 삼각형 ABC에서는 삼각형의 중선 정리를 활용할 수가 없는데 문제에서 보니까 삼각형 중선 정리를 어디다 갖다 쓰라 그러냐면 삼각형 ABE에다 쓰라 했어. 이렇게. 그러면 분명 AB제곱이랑 AE제곱 두 개를 갖다 더한 게 AD제곱이랑 BD의 길이의 제곱 더한 것에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라고 하는 게 삼각형 중선 정리를 삼각형 ABE에다 적용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AB는 6이니까 제곱하면 36, AE는 B의 제곱 2배, AD는 스몰 a 제곱이고 BD는 계산하면 2니까 4가 되고 얘가 2a 제곱 더하기 8이 되겠죠. 얘랑 같다. B제곱을 반대로 넘기고 36에서 8을 갖다 빼면 B에 들어갈 숫자가 얼마가 되는 거다? 28이 되는 거다. 오케이? 그 다음에 삼각형 ADC에서 지워버리고 다른 색깔로 다시 삼각형 ADC에서 또 뭘 적용해래? 중선정리 적용하래. 그러니까 AD제곱이랑 AC제곱을 더한 게 AE제곱이랑 DE제곱 더한 거에 다시 또 똑같이 몇 배? 2배. 그래서 가에 2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좀 해보자면 AD 제곱은 A 제곱 AC 제곱은 16은 2 곱하기 A 제곱은 B의 제곱 D 제곱은 똑같이 4 전개하면 2B 제곱 더하기 8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A 제곱 마이너스 2B 제곱은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 두 개의 식 얘랑 연립해서 계산하시면 A 제곱 B 제곱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갖다가 더해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